안전한 경남 사건의 재구성. 네, 지난달 강릉에서 수소 생산시설의 탱크가 폭발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서산 하나토탈 공장의 대형 유류 탱크에서도 유증기가 분출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의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위험물질들 얼마나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물질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우선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또 화학적이고 생물학적 성질상 폭발이라든가 인화, 유독 등을 초래해서 건강이나 안전, 재산을 위해를 주는 것들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든가 가연성 고체, 또 인화성 액체 등 총 6가지로 분류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해물질들은 우리나라 생활과 정말 때려댈 수 없는데 사실 안전하게 사용하면 이런 것들 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험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의 이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한테 이롭게 만든 건데. 네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자동차 연료, 또 상처 소독과 세탁,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문명의 이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제품들을 위험물질인 줄 잘 알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험물들은 보관 시 지정 수량에 맞게 저장해야 되고 또 규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하면 네.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고 또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특히 이 화학 재난은 잘 생기지는 않지만 한 번 생기면은 엄청난 그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재난안전 사고가 그렇듯이 위험물 사고는 주로 부주의나 안전교육 부재로 발생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발이라든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2016년 하나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고는 폭발 가능성에 대한 직원 교육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였고요. 또 같은 해 충남 금산의 화학제품 회사 같은 경우는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는 시설의 노후라든가 사업주의 안전의식 미흡, 안전교육 부재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가장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고 있죠. 이 구미에서 일어나서 불산 그 누출 사고가 지난 2012년 9월에 일어났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제 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새롭게 또 제정이 되기도 했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 화학 사고가 사실 좀 많이 빈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2012년 9월 최악의 화학 사고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미 불산 사고가 있은 이후에 많은 법 개정을 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5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이를 계기로 2013년 그 다음에죠.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면 수정하여서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그 화학 관련 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위 장외 영향평가 제도라든가 또 사고 대응 시나리오와 응급조치 계획 등을 담은 위해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화관법이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이라면 화평법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고가 있은 이후에 이런 또 법이 제정이 됐는데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법을 고쳐가지고 이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는 갖췄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소극적인 기업들도 많다면서 이 대응책에 대해서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방금 우리 앵커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법이라든가 화관법 중요한 법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래 재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원래 재난은 안전을 하려면은 불편하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관법이나 화평법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규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규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관리감도 강화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관련된 그 법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특히 화관법이나 화평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설비를 늘려라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이게 유예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네요. 올해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그냥 기업들이 탁 놀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게 생각해 보면 소화기 하나 사는 것도 그죠? 네. 네. 이것도 비치를 해둬야 되는데 기업들이 미루고 하다 보면은 또 하지 않고 시간 지나간다.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미리 또 조치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하고 네. 또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 하는 것처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방제산업과 그 일본 시민의 안전인식 또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오셨잖아요. 일본을 다녀오셨을 텐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좀 어떻던가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 같은 게 많잖아요. 제가 2주 전에 그 인터뷰할 때 공항 네네네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일본 간 게 두통이 났는데 네.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의식입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이해는 가죠. 그분들이 반복된 지진이 어제도 또 지진이 생겼습니다만은 반복된 이런 재난 때문에 이거는 일부 국민이 일부 정부나 공직자나 언론이나 어떤 경찰이나 소방관인 내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제가 가봤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소위 얘기해서 민방위 훈련 받듯이 끌려가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직장 단위로, 가족 단위로,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끌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그것이 충격적이었고요. 또 더 재밌는 것은 동경 도심지에 방제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방제공원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도심지 한 가운데 엄청난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도 심어놓지 않고 네. 그냥 벌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잔디만 심어놓고.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 대처를 하겠다는 건데 네. 과연 우리나라의 도심지 한 가운데에 그런 큰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누구든지 아파트 짓겠다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네. 동경 빗사이트의 방제산업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방제산업전은 크게 했는데 비상식량이라든가 대체에너지 또 혹서기 대비용품 4차 산업 기반의 방조용품도 굉장히 많은 발목할 만한 아이디어 제품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문익점이가 되어가지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건 좀 배우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또 단어가 있네요. 네. 이거 좀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 짧게 지금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예방의 대처법이라든지 하고 네.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말씀 드리면 네. 저희 나라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와 기업의 의무이거든요. 이것은 네네네. 기업이 이윤 때문에 자칫 인명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규제를 통해 기업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7931 애청자께서 일본의 안전, 교통의식은 우리나라와 비교 불가합니다. 안전 규정대로만 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또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벤치마킹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